한밤중 대궐에 나타난 괴수. 본 영상은 자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힘들었을 당신의 눈을 위해 잠시 휴대폰을 내려두고 마음 편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밤중 고요하게 잠든 궁궐에 느닷없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섬뜩한 괴수가 쿵 하고 나타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의 10번째 왕 중종임금님 재위 6년 되던 해의 가을밤, 평화롭기만 하던 궁궐에 드리워진 정말이지 거대하고 시커먼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의 공포는 실로 엄청났답니다. 깊고 깊은 밤이 찾아왔고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의 신성한 위패가 고이 모셔져 있는 문소전에는 오직 몇 개의 등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그 불빛은 마치 긴장감으로 가득 찬 밤 공기 속에서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궁인들은 저마다 맡은 자리에서 쥐죽은 듯 조용히 밤을 지새우고 있었답니다. 어떤 궁인은 낡은 촛불을 갈아 끼우고 있었고 또 어떤 궁인은 조용히 기침을 참으며 졸음을 쫓아내고 있었어요. 문소전 주변의 공기는 찬 기운이 감돌았고 을의 으스스한 밤 공기에서 나는 낡은 나무와 흙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어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유일하게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고 그마저도 어딘가 모르게 스산하게 들렸어요. 궁궐의 모든 숨소리가 멈춘 듯한 적막감 속에 소월은 작게 하품을 했어요. 오늘 밤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겠지 하는 막연한 안도감이 들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소월이 문소전 뒤편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 불길한 낌새를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저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아, 고야미가 쥐를 잡으려나 보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내 오두득 하고는 너무나도 굵은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고요한 밤을 찢고 들어왔답니다. 소월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거대한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자는 마치 어둠이 덩어리져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그 형체를 응시했어요. 그림자는 천천히 그리고 꾸물꾸물 점차 선명한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소월은 눈을 비볐지만 눈앞의 광경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치 막 태어난 망아지만큼 커다란 덩치를 가지고 있었고 온몸에는 털이 북슬북슬하게 나 있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우리 동네 삽살개처럼 생기기도 했지만 그 눈빛은 너무나도 섬뜩해서 도저히 삽살개라고 할 수 없었답니다. 눈은 마치 핏빛처럼 붉게 빛났고 그 거대한 몸집에서 풍겨나오는 알 수 없는 위압감은 소월의 온몸을 꽁꽁 묶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으악, 저게 대체 뭐예요? 소월의 목에서 터져나온 비명소리는 그 고요하던 궁궐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듯했어요. 날카롭고 절규에 가까운 비명에 주위의 다른 궁인들이 일제히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답니다. 그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혹은 하던 일을 멈추고는 소월의 시선을 따라 괴수를 보게 되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너무나도 기이한 광경에 모든 궁인의 얼굴에서는 순간적으로 핏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들의 입은 딱 벌어졌고 눈은 공포로 찢어질 듯이 커졌답니다. 누군가는 작게 억 하는 소리를 냈고 누군가는 저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등불을 놓쳐버렸어요. 괴수는 그런 궁인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개의치 않는다는 듯 낮은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 울음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짐승의 포효 같기도 했고 동시에 영혼 없는 존재가 내는 비명 같기도 해서 듣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답니다. 괴수는 그 섬뜩한 울음소리를 내면서 문소전의 신성한 마당을 유유히 가로질러 오고 있었어요. 그 발걸음 소리는 마치 땅을 울리는 듯 묵직했고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올수록 궁인들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쿵쾅거렸어요. 궁인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은 이미 마비되었고 오직 살기 위한 본능만이 남아 있었죠.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도망쳐야 해, 살아야 해 하는 비명이 그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답니다. 누군가는 너무나도 급한 마음에 발이 엉켜 넘어져 바닥을 기었고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이 찧었지만 고통을 눕힐 새도 없었어요. 또 누군가는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다가 벽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고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거대한 그림자, 즉 괴수가 궁궐의 가장 신성한 공간인 문소전을 유린하는 그 순간 그들의 심장은 마치 한겨울 얼음처럼 공포로 꽁꽁 얼어붙어 버렸답니다. 싸늘한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온몸에 털이 쭈뼛쭈뼛 섰어요. 괴수의 붉게 빛나는 눈동자가 허둥지둥 도망치던 한 궁인에게 닿았어요. 그 궁인은 마치 거대한 뱀에게 홀린 개구리처럼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주저앉아 버렸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온몸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 한 짝 움직일 수 없었어요. 심지어 작은 신음조차도 목구멍 밖으로 터져나오지 못했답니다. 그 미지에 너무나도 끔찍한 공포가 온 궁궐을 그리고 그 궁인들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과연 이 섬뜩한 괴수는 어디에서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이곳에 나타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괴수가 그 섬뜩한 발자국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스르륵 사라진 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궁궐은 전날 밤의 평온함을 완전히 잃어버리고는 마치 거대한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궁인들의 부산스러운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고 불안한 속삭임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궁궐 전체를 휩쓸었어요. 문소전은 더욱 심각했어요. 태조대왕의 위패가 모셔진 그 신성한 곳에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듯 여기저기 흐트러진 큼지막한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값비싼 자기와 기물들은 산산조각이나 바닥에 뒹굴고 있었어요. 깨진 조각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어젯밤의 아비규환 같았던 광경을 고스란히 증명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 광경을 본 대신들은 삼삼오오 흩어져 모여들어서는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함과 더불어 무엇보다 알 수 없는 의문이 가득했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먹구름처럼 무거운 침묵과 동시에 터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몇몇 대신들은 겁에 질린 듯 서로의 눈치만 살폈고 어떤 이들은 분노에 찬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바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궁궐 안의 온도는 한껏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 느껴졌답니다. 감히 태조의 위패가 모셔진 문소전에 그것도 한밤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수가 나타났다고. 으드득. 어찌 이런 천인국노할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중종은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어전 회의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두 손은 용이 새겨진 어자의 팔걸이를 꽉 붙잡고 있었는데 그 힘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잔뜩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속에 숨길 수 없는 깊은 불안과 심지어는 공포 같은 감정까지 느껴졌어요. 그는 어젯밤 잠 못 이루고 문소전에서 들려온 이야기를 밤새 되뇌었을 거예요.
이 일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당장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대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을 것이다. 이 자리에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중종의 불같이 노한 목소리가 조정 대신들 한 명 한 명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듯이 파고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고 그 앞에 앉은 대신들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답니다. 궁궐 안을 맴도는 공기가 순간적으로 싸늘하게 식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왕권이 아직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벌어진 이 기이하고 충격적인 사건은 자칫하면 왕의 권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위협이었으니까요. 중종 스스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차오르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을 억누르려 애쓰는 듯 보였어요. 그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썹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답니다. 대신들은 서로의 눈치를 흘끔거리며 보기 시작했어요. 침묵이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왕의 노여움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는 이들이 보였답니다. 전하, 이는 필시 하늘의 노여움이옵니다. 어찌 감히 하늘의 뜻을 거스르셨기에 이런 불길한 징조가 궁궐에 나타났겠사옵니까? 역대 왕조에도 이런 기이한 일은 없었사옵니다. 대신 일은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잔뜩 굳은 표정은 그가 얼마나 이 상황을 두려워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답니다. 그는 아마도 이 사건을 자신들의 무능함보다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그의 말은 다른 미신에 심취한 대신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듯했어요. 마치 먹구름이 낀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한 분위기였답니다. 무엄하옵니다. 어찌 감히 한낱 짐승의 소행을 하늘의 뜻으로 돌린단 말입니까? 이는 전하의 존엄을 훼손하는 발언이옵니다. 그저 궁궐에 침입한 야생동물일 뿐입니다. 마땅히 수색대를 풀어 그 짐승을 잡아들여야 할 것이옵니다. 대신 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신 일의 말을 잘라버렸어요. 그의 눈빛에는 대신 일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불쾌함이 역력했답니다. 그는 아마도 이 사태를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했어요. 그의 주장은 중종의 귀에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대신 이는 허리를 고추 세우고 다른 대신들이 감히 반박할 수 없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대신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대신 일의 비난에 시선을 돌리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답니다. 전하, 소신 생각으로는 이번 일은 백성들의 동요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옵니다. 이 소문이 궁궐 밖으로 퍼져나가면 혹여나 민심이 흉흉해질까 염려되옵니다. 괴수의 정체는 분명히 밝혀내야겠지만 일단은 백성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사료되옵니다. 너무 크게 공론화하여 사건을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옵니다. 이때 박원영 대감이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의견을 피력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고 차분한 눈빛은 이 복잡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는 듯 보였답니다. 그는 아마도 이 사태가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예측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격앙된 대신들 사이에서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듯 묘한 평정심을 가져다 주는 듯 했어요. 중종은 그의 말에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미간을 찌푸렸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좋다. 박원영 대감의 말이 일리가 있다. 허나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는 법. 백성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불미스러운 일을 묵과할 수는 없다. 이현 한림학사, 그대가 이 사건의 진실을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파헤쳐라.
중종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눈은 대신들을 한 명 한 명 훑어보더니 이내 멀찍이 앉아있는 이현 한림학사를 향해 멈췄답니다. 이현은 갑작스러운 부름에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허리를 고추 세웠어요. 중종은 이현의 총명함과 더불어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강직함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에게 이 중매한 임무를 맡기기로 결심했을 테지요. 이현의 심장은 순간적으로 쿵 하고 크게 울렸을 거예요. 자신의 어깨에 얹힌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깨달았을 테니까요. 오직 진실만을 쫓아 백성들의 불안을 해소할 명확한 답을 가져오너라. 그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진실만을 쫓으라. 알겠느냐? 예, 전하. 소신 전하의 명을 받들어 목숨을 다해 진실을 파헤치겠사옵니다. 이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답니다. 그의 내면에는 이미 복잡한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을 거예요. 과연 자신이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두려움과 함께 반드시 이 미스터리를 풀어내리라는 강한 의지가 교차했을 거예요. 궁궐 안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임무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비장함이 감돌았답니다. 중종 전하의 엄중한 명을 받은 젊고도 냉철한 한림학사 이현은 밤새 뒤숭숭했던 궁궐의 불안한 기운을 등에 지고 곧바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전하께서는 옥좌에 앉아 계셨지만 그 눈빛은 평소와 달리 무겁고 지쳐 보이셨고요. 이현 학사에게는 이현, 경은 이 사건의 진위를 명명백히 밝혀내도록 하라. 백성들의 동요가 심상치 않으니 서둘러 혼란을 잠재워야 할 것이야. 하고 직접 당부하셨답니다. 이현 학사는 그 순간 마치 거대한 얼음덩어리를 심장에 안은 듯한 차가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의 첫 번째 발걸음은 괴수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문소전 궁인 소월에게 향했죠. 문소전으로 향하는 발걸음마다 어젯밤의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은 듯 으스스한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마치 바닥에 깔린 자갈돌 하나하나까지도 전날 밤의 비명을 기억하고 있는 것만 같았답니다. 문소전 안으로 들어서자 습하고 차가운 공기와 함께 옅은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혹시 어젯밤 그 괴수의 냄새일까 싶어 이현 학사는 무의식 중에 숨을 들이켰다가 괜한 생각에 피식 웃음을 흘리기도 했답니다. 소월궁이는 작은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희미하게 빛이 들어오는 창문 아래서도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전날 밤의 공포가 마치 거미줄처럼 그녀를 칭칭 감고 있는 듯 온몸을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그녀의 무릎 위에는 작은 목각 인형이 꽉 쥐어져 있었는데 아마도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자신만의 방식이었던 것 같았어요. 소월 궁인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이현 학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셨을 줄 압니다만 전하의 명이시라 어쩔 수 없었어요. 이현 학사는 소월 궁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소월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들렸던 것 같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이현 학사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답니다. 그의 눈은 소월의 떨리는 어깨와 불안하게 움직이는 손가락 끝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며 소월이 스스로 마음에 가라앉히기를 기다려 주었죠. 방 안은 희미한 초롱불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마저도
왠지 모르게 음산하게 들리는 듯했어요. 이현 학사는 작게 한숨을 쉬고는 다시 말을 이었어요. 두려우시겠지만 소월 궁인께서 어젯밤 문소전에서 목격하신 것을 조금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전하의 명령이시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 기억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해요. 혹시 목이 마르시면 제가 물을 가져다 드릴까요? 소월은 이현 학사의 말에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물속에 빠진 작은 돌멩이처럼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입술을 달싹이던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작은 신음 같은 목소리를 냈어요. 마치 억지로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였지요. 삽살개 같았어요. 정말 삽살개 같았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목각 인형을 꽉 움켜쥐었어요. 이현 학사는 그녀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려 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너무나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기다렸고 마침내 소월은 떨리는 숨을 들이쉬며 이야기를 이어갔답니다. 털이 북슬북슬한데 밤이라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검은 털이었어요. 그리고 눈은 시뻘갰고 마치 불덩이 같았어요. 그 눈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는 줄 알았답니다. 발톱은 칼날 같았어요. 바닥을 긁는 소리가 끔찍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았다 떴다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듯이 봤어요. 하지만 분명 삽살개였어요. 그렇게 큰 삽살개는 본 적 없었지만 그 모습은 틀림없이 삽살개였어요. 그 울음소리도 컹컹 하는 소리가 온 문소전을 뒤흔들었답니다. 아직도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소월의 증언은 극심한 공포 속에서 튀어나온 혼란스러운 조각 같았어요. 그녀의 말이 끊어질 때마다 방 안은 눅진한 침묵으로 가득 찼죠. 이현 학사는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불안하게 흔들리는 동공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진흙탕 속에 갇힌 작은 물고기처럼 필사적으로 빛을 찾아 헤매는 듯했답니다. 이현 학사는 소월의 진심 어린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논리적인 머릿속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 제멋대로 흩어지는 것을 감지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안심시킨 후 다른 궁인들의 증언을 듣기 위해 자리를 옮겼답니다. 문소전 바깥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현 학사의 발걸음은 더욱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곧이어 여러 명의 궁인들이 이현 학사 앞에 모여섰어요. 그들의 얼굴에도 소월과 같은 불안감과 공포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소월처럼 심하게 떨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현 학사는 그들에게도 차분하게 질문을 던졌고 한 중년의 궁인이 앞으로 나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소월보다는 훨씬 더 침착한 기색이었어요. 아니옵니다, 학사님. 삽살개라니요. 소월궁인이 워낙 놀라서 잘못 본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건 영락없는 망아지였어요. 이 궁인의 말은 마치 얼어붙은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주변의 다른 궁인들 사이에서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죠. 이현 학사는 이 중년 궁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어요. 망아지라고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삽살개와 헷갈릴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도요. 아니옵니다, 학사님. 헷갈릴 리가 없어요. 그건 정말 망아지였습니다. 크고 온몸이 시커멓고 빛 한 점 없는 어둠처럼 검은색이었어요. 그리고 네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발굽 소리가 따그닥 따그닥 꼭 망아지 발굽 소리였어요. 하지만 보통 망아지보다 훨씬 컸고 눈은 시뻘갰습니다. 마치 피를 뒤집어 쓴 듯한 붉은 눈이었어요. 그렇게 무섭고 기괴한 것은 난생 처음 보았습니다. 정말 지옥에서 튀어나온 악귀 같았어요. 털은 짧았고 매끄러웠던 것 같았어요. 삽살개처럼 북슬북슬한 털이 아니었답니다. 이현 학사는 엇갈리는 증언에 미간을 깊이 찌푸렸어요. 그의 뇌리에서는 소월 궁인의 북슬북슬한 검은 털의 삽살개라는 증언과 다른 궁인의 매끄럽고 검은 망아지라는 증언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답니다. 누군가는 삽살개라고 단호히 말하고 누군가는 망아지라고 주장했죠. 그의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머릿속에서는 이 모순이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마치 단단한 옹이처럼 박혀버렸어요. 그는 턱을 어루만지며 잠시 생각에 잠겼답니다. 대체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모두가 공포 때문에 환상을 본 걸까 하고요. 그 순간 등 뒤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익숙하면서도 위압적인 기척에 이현 학사는 저도 모르게 몸을 돌렸죠. 바로 영의정 박원영 대감이 이현 학사에게 다가오고 계셨어요. 그의 얼굴에는 단정하고도 엄숙한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고 주름진 눈가에는 은근한 압력이 서려 있는 듯 했답니다. 이 학사, 증언은 좀 들으셨습니까?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 겁니다. 예, 대감. 지금 궁인들의 증언을 취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혼란스러운 점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혼란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하께서는 이 사태가 더 이상 백성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미 저작거리에는 괴수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서둘러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안녕과 조정의 안정이 최우선임을 잊지 마십시오. 진실 규명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진실이 불러올 파장을 생각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에요. 이현 학사께서는 명석하시니 제 뜻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박원영 대감의 말에는 진실을 파헤치는 것보다 혼란을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무언의 그리고 강력한 압력이 담겨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이현 학사는 그 단호한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만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그의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어요. 엇갈리는 증언들 속에서 진실의 그림자를 쫓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그 진실을 덮으라는 정치적 압력까지 겹쳐진 상황이었죠. 이현 학사는 마치 두 개의 거대한 바위 사이에 끼인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는 과연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 속에서 진실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힐 용기까지 가질 수 있을까요? 그의 어깨 위에는 전하의 명령과 대감의 압력, 그리고 백성들의 불안이 무거운 짐처럼 놓여 있었답니다. 이현은 박원영 대감의 끊임없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마치 굳게 뿌리 내린 소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갔어요. 박 대감은 수시로 사람을 보내어 수사를 서둘러 끝내고 어지러운 민심을 잠재우라고 재촉했지만 이현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묵묵히 목격자들을 찾아다녔어요. 문소전 사건의 진실은 그렇게 간단히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이현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궁인들의 증언은 마치 색색의 실타래처럼 뒤엉켜 풀 수 없는 매듭이 되어갔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나이 지긋한 상궁은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떨면서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털북숭이 짐승이었어요. 마치 산속 깊은 곳에 사는 곰 같기도 하고
커다란 호랑이 같기도 한 온몸이 시커먼 털로 뒤덮여 있었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한림 학사님. 상궁은 말하면서도 손수건으로 연신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목소리에서는 공포가 역력하게 느껴졌어요. 이연은 그녀의 진심을 느꼈지만 다음 궁인의 말은 완전히 달랐어요. 마당을 쓸던 젊은 궁녀는 어제 밤의 기억이 생생한 듯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맹수였지만 털은 없었어요. 분명 네 발로 걷는 짐승이었는데 등에 단단한 비늘이 돋아 있었답니다. 달빛에 반사되어 번쩍이는 비늘이 아주 섬뜩했어요. 꼭 용의 형상을 닮은 것 같기도 했어요. 그녀는 비늘의 차가운 질감이 손에 닿는 것처럼 자세히 묘사했어요. 이연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또 다른 궁인들의 증언은 이 모든 것을 뒤엎었어요. 그들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다며 분명 날개가 달려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마치 거대한 새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하늘을 나는 용 같기도 했다고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경외심과 함께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이연은 그들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동시에 진실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궁궐 내외에서는 괴수가 나타난 것이 단순한 짐승의 출몰이 아니라 하늘이 이 나라에 내린 불길한 징조라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밥을 짓는 수라간 궁인들의 얼굴에도 빨래를 넣는 세탁방 궁녀들의 얼굴에도 웃음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요. 심지어 밤에는 서로에게 기대어 잠을 청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백성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매일 밤 성 밖에서는 재앙을 막기 위한 구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했어요. 징과 꽹가리 소리가 멀리서부터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답니다. 발자국은? 대체 그 괴수라는 것의 발자국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렇게 거대한 짐승이 나타났다면 분명히 흙바닥에 선명한 흔적을 남겼을 텐데 털 한 올, 하다못해 비늘 조각이라도 남아있어야 하는데 대체 아무런 흔적도 없단 말인가? 그리고 어째서 모두가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말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나 다른 거지? 이현은 밤새 이어진 불면증에 지쳐서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그는 다시 문소전 마당으로 돌아갔어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그의 머릿속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답니다. 그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마당의 축축한 흙바닥에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손가락으로 흙을 헤쳐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눈을 가늘게 뜨고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를 살폈어요. 하지만 거대한 괴수가 남겼을 법한 선명한 발자국은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흙바닥에 남은 희미한 자국들은 사람의 발자국인지 아니면 전날 밤 바람에 뒹굴던 나뭇가지가 남긴 흔적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허리를 폈어요. 손끝에서는 차가운 흙의 감촉이 여전히 느껴졌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물리적인 단서가 손에 잡히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현의 시선은 이제 엇갈리는 증언들의 모순 그 자체에 강렬하게 머물렀어요. 마치 그 모순이 유일한 단서인 것처럼 말이죠.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궁인들의 목소리를 떠올려 보았어요. 그들의 눈빛, 떨리는 손, 그리고 공포에 질린 표정까지. 이현은 그들이 모두 저마다의 진심으로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거짓을 말하는 자 특유의 꿍꿍이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렇다면 왜 모두가 그렇게나 다르고 심지어는 상반되는 것을 보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걸까요? 이현의 머릿속에는 실타래처럼 엉킨 복잡한 질문들이 마치 거대한 물결처럼 맴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모두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면 혹시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다르게 인식한 것이란 말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작용하여 그들의 눈을 흐리게 한 것일까? 과연 이 모든 모순 뒤에는 어떤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거지? 단순히 괴수의 정체를 밝히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건가? 이현은 이제 단순한 짐승의 출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거대한 미궁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의 학자적인 집념은 오히려 더욱 불타올랐답니다. 그는 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든 길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여러분, 궁궐에 괴수가 다시 나타났다는 헛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지금 조선의 한양거리가 그랬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한양거리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횃불에 흔들리는 불빛 아래 상인들은 서둘러 가게 문을 닫았어요. 쇠붙이 삐걱이는 소리가 어둠 속을 가르는 듯했어요. 거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서로에게 바싹 붙어 귓속말을 나누었죠. 웅성거리는 소리 사이로 찢어지는 듯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썩은 생선 비린내와 매캐한 숯불 연기가 섞인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괴수가 다시 나타났대 라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삽시간에 번져나갔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속삭임이었지만 이내 모두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어떤 이는 저번에 궁궐에 나타났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사나운 괴수였다고 주장했어요. 또 어떤 이는 괴수가 사람을 해쳤다고 피냄새가 진동했다고 과장된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삽시간에 퍼준 소문은 백성들의 공포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웠고 도성 전체는 마치 거대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혼돈에 휩싸였어요. 백성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어요. 눈은 휘동그레졌고 입은 바싹 마른 듯 보였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 했고 어른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어요. 밤늦도록 잠 못 이루는 백성들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듯했어요. 창문은 굳게 닫혔고 집집마다 방문은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갔어요. 모두가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나타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중종 전하께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어요. 옥색 골룡포를 입었지만 그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워 보였어요. 불안정한 왕권에 대한 위협이 백성의 동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마음이 전하의 안색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어요.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손으로는 옥좌의 팔걸이를 힘없이 긁적거리고 있었어요. 궁궐은 절외 없는 소란으로 가득했고 그 소란은 전하의 심장을 갉아먹는 듯했어요. 어둠 속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전하의 뺨을 스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전 회의는 차가운 침묵 속에 시작되었어요. 대신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만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전하의 눈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대신들을 훑어보았어요. 궁궐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어요. 전하께서는 마른 기침을 한 번 하고는 곧게 담은 입술을 겨우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한림학사 이연은 들으세요. 지금 백성들의 불안이 극에 달했어요. 이대로는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기한 내에 괴수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지 못한다면 그대에게는 국정을 농단한 죄를 물어 엄벌에 처할 겁니다. 더 이상 백성들의 불안을 방치할 수 없어요. 이 나라 조선의 기틀이 흔들리고 있어요. 종종 전하께서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이연 학사를 노려보셨어요. 그의 눈에는 실망감과 함께 분노가 번들거렸어요. 전하의 날선 경고에 이연 학사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그의 심장은 마치 얼음 송곳에 찔린 듯 아려왔어요. 전하의 차가운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주변 대신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어요.
어떤 시선은 동정심을 담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비난과 기대가 섞인 싸늘한 눈빛이었어요. 이연 학사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 옆 영의정 박원영 대감은 이 모든 상황을 득이양양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입꼬리는 비스듬히 올라갔고 눈빛은 탐욕스러운 섬광으로 번뜩였어요. 겉으로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이미 축제의 분위기였어요. 이현, 그 어리석은 젊은이가 결국 스스로 무덤을 봤구나. 박대감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그는 이 혼란을 절호의 기회로 여겼어요. 이 일을 빌미로 자신의 반대파를 모두 숙청하고 더욱 확고한 권력을 손에 쥐려는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교하게 짜고 있었어요. 진실 따위는 애초에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백성의 공포도 왕권의 안정도 그에게는 그저 권력을 위한 발판일 뿐이었어요. 그의 시선은 잠시 이현 학사에게 머물렀다가 곧 다른 대신들에게로 옮겨갔어요. 그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했어요. 사방이 막힌 듯한 절망감이 이연 학사를 짓눌렀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단 말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모든 증언은 모순되었고 증거는 희미했어요. 시간은 점점 자신을 옥죄어 오고 있었죠. 이대로라면 자신은 물론 이 모든 혼란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 분명했어요. 차가운 식은땀이 등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듯했어요. 궁궐 안의 쾌쾌한 냄새가 더욱 역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문득 그의 뇌리에 희미한 한 줄기 빛처럼 소월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소월이 보여주었던 그 극심한 공포가 다시금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녀의 눈에 담겨있던 숨을 헐떡이던 그 두려움은 단순한 목격자의 공포가 아니었어요. 마치 그 공포 자체가 무언가 은폐된 진실을 가리고 있는 두터운 장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시선을 피하던 모습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래, 소월이야. 이현 학사는 심장이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그는 소월을 다시 찾아가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무언가를 알아내야만 했어요. 그녀가 알고 있는 작은 조각 하나라도 놓치지 않아야 했어요. 그의 손은 다시금 굳게 주먹을 쥐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나서는 듯한 심정이었어요. 그의 두 눈은 다시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번뜩였어요. 이현 학사는 조용히 결의에 찬 눈빛으로 어둠 속을 응시했어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공포라는 감정이 사람의 눈과 마음을 얼마나 크게 속일 수 있는지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현 학사는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문소전의 궁인 소월을 찾아갔어요. 소월이 머무는 처소에 발을 들였을 때 차가운 밤 공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어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요. 방 안에는 희미한 촛불 하나가 겨우 어두움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소월은 여전히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마치 얼어붙은 나뭇가지처럼 온 몸을 가늘게 떨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핏기 없는 입술은 바싹 마른 상태였어요. 이현은 그런 소월의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아팠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조심스럽게 방석 위에 앉아서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답니다. 소월님,
제가 얼마나 간절히 진실을 찾고 싶어 하는지 아시죠? 지금 제게는 소월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제발, 제발 저를 믿고 다시 한번 그때 그날 밤의 일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혹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소월님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이대로는 이 혼란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궁궐 전체가 밤나리로 불안에 떨고 있답니다. 이현 학사는 소월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진실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함께 서려 있었답니다. 소월은 이현의 간절한 목소리에 고개를 살짝 들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깊은 공포와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현은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맞물리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하는 안쓰러움이 들었지만 동시에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절박함도 강하게 밀려왔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르고 마침내 소월은 용기를 낸 듯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흐느낌이 섞인 작은 목소리로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처럼 아픈 기억을 겨우 다시 입 밖으로 꺼냈어요. 그 밤은 정말 악몽 같았어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공포였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났고 너무 무서워서 정말이지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을 제대로 뜨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그저 검고 아주 거대한 그림자 같았어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 같았고 몸에는 털이 가득했던 것 같기도 하고. 소월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보면서 이현은 마음속으로 그녀가 겪은 공포는 실로 엄청났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파편적인 증언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려고 애썼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났고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말. 이 두 구절이 그의 뇌리에서 종소리처럼 울렸어요. 특히 검고 거대한 그림자 같았다는 말과 털이 가득했던 것 같다는 부분에서 이현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빛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직감했어요. 이 말 속에 모든 것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괴물의 실체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볼 수 없도록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밤 이현은 다시 문소전 현장을 찾아갔어요. 궁궐은 고요했고 밤바람이 처마미 풍경을 희미하게 흔드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한낮에 활기 넘치던 궁궐과는 전혀 다른 마치 모든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였답니다. 그는 지난번처럼 등불 몇 개와 촛불을 챙겨갔어요. 궁인들이 목격했던 당시의 밤 조명 상태를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촛불 몇 개가 전부였고요. 그 빛은 벽에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답니다. 이현은 먼저 궁인들이 그날 밤 괴수를 처음 보았다고 증언했던 정확한 위치에 서서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았어요. 그의 시선은 촛불의 흔들림, 그리고 그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시각적 혼란에 집중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쳐 지나갔고요. 문소전 깊숙한 곳에서 풍기는 오래된 목재와 흙먼지 냄새가 그의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그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그날 밤의 상황을 재구성하려고 애썼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소월을 비롯한 그날 밤의 궁인들이 느꼈을 극심한 심미 상태를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빙이라도 된 것처럼 그들의 공포를 느껴보려고 했답니다.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귓가에 울리는 듯했고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모습이 눈꺼풀 안쪽으로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상상 속에서 그는 압도적인 공포에 사로잡힌 자신을 발견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에 가까운 경험이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때였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이현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을 경험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섬광이 터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에 저도 모르게 눈을 번쩍 떴어요. 아하! 하는 작은 탄성이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답니다. 괴수의 모습이 증언마다 왜 그렇게 엇갈렸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것은 괴수 그 자체가 너무나도 변칙적인 존재여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의 존재가 어둠 속에서 그리고 극심한 공포와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의 시선으로 보였을 때 그 각도와 심리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벽에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를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어요. 만약 저기 조그마한 강아지가 서 있었다면 촛불의 흔들림 속에서 그것이 거대한 짐승의 그림자로 보일 수 있었겠지? 그리고 공포에 질린 사람의 눈에는 그 털이 마치 날카로운 갈기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거야. 어떤 이는 온몸이 털복숭이인 삽살개처럼 보았다고 했고요. 또 어떤 이는 4발 달린 망아지처럼 보았다고 했잖아요. 이현은 그들의 증언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단지 그들이 본 것은 괴수가 아니라 어둠과 공포가 만들어낸 착각이었던 거죠. 진실은 괴수 그 자체의 모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는 인간의 눈과 인간의 마음, 그리고 그날 밤 문소전을 뒤덮었던 절대적인 어둠에 있었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은 마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듯한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그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후련함도 안겨주었어요.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답니다. 이제 중종전하께 무엇을 보고해야 할지,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명확해졌다는 생각에 그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실을 전하께서 과연 믿어주실까 하는 새로운 걱정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어둠이 깔린 궁궐 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왕에게 감히 자신의 소신과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지 상상해 보셨어요? 마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듯한 순간이었어요. 이연 학사는 바로 그 어전 회의에서 조선의 왕 중종전하와 수많은 대신들 앞에 홀로 우뚝 서 있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희미하게 감돌았고 촛불이 일렁이며 대신들의 얼굴에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어요. 영의정 박원영 대감의 비웃음 가득한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이연 학사의 등을 사정없이 꿰뚫는 것 같았지만 이연 학사는 그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마치 바위에 뿌리 내린 소나무처럼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그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비록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을 거예요. 전하, 신 이현이 이번 문소전 괴수 사건에 대해 감히 아뢰옵니다. 신은 밤새도록 사건을 파헤치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수없이 되짚어 보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괴수의 정확한 실체는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복합적인 상황이 얽혀 있었거든요.
이연 학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신들 사이에서는 마치 찻잔이 부딪히는 듯한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그 소리는 순식간에 어전 회의장의 고요함을 깨뜨렸답니다. 몇몇 대신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고 또 어떤 이들은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어요. 박원영 대감은 이연 학사의 말을 듣고는 자신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상황에 만족한 듯 입꼬리를 아주 살짝, 그러나 확연하게 위로 올렸어요. 그 미소에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 담겨 있었답니다. 이연 학사는 그 미소를 놓치지 않고 보았지만 개의치 않고 다음 말을 이어갔어요. 그의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시 궁궐을 휩쓸었던 극심한 혼란스러운 상황과 목격자들의 공포에 질린 심리 상태가 수많은 증언의 모순을 낳았다고 확신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어둠이 깔린 칠흑 같은 밤, 알 수 없는 공포가 사람들의 심장을 조여오는 상황에서 인간의 눈은 익숙한 형상을 통해 미지의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인지하려 했어요. 마치 흐릿한 달빛 아래 나뭇가지 그림자를 보고는 귀신이라 착각하듯이 말이에요. 문소전 앞을 지키던 병사들은 그저 실체 없는 그림자가 공포와 만나 비로소 괴수라는 형상을 갖게 된 것뿐입니다. 삽살개가 아니었을 거예요. 망아지도 아니었답니다. 그저 어둠과 공포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을 거예요. 이연 학사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얻었고 그의 논리는 물 흐르듯 막힘없이 이어졌어요. 그의 시선은 이제 중종전하를 넘어 박원영 대감을 비롯한 대신들 한 명 한 명에게 차례로 향했답니다. 그리고는 간접적이지만 너무나도 날카로운 지적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신들의 심장을 파고들었을 거예요. 몇몇 대신들은 이연 학사의 예리한 시선에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쩐지 뜨거운 비난의 화살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도 일부 대신들께서는 백성의 불안감을 통제하고 혹은 정국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축소하려 했습니다.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보다는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혼란의 확산을 막고 통제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백성들의 가슴속에 깊은 공포를 심어주고 그 공포를 더욱 크게 키웠습니다. 괴수가 다시 나타났다는 헛소문이 마치 불길처럼 빠르게 퍼져나간 것도 바로 그러한 잘못된 대응 때문이었을 거예요. 백성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몰랐기에 더욱 불안해했어요. 이연 학사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마 어전 회의장에는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촛불이 사그라드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리는 듯 했답니다. 박원영 대감의 얼굴에서는 조금 전에 그 비열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의 얼굴은 마치 차갑게 굳은 돌덩이처럼 변했고 눈동이에는 분노와 함께 당혹감이 번뜩였을 거예요. 그는 이연 학사가 감히 자신을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겨냥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중종 전하께서는 이연 학사의 논리적인 추론과 감히 왕 앞에서도 권력의 핵심을 찌르는 그의 비범한 용기에 깊이 감명받으셨어요. 전하의 눈빛은 이연 학사를 향한 존경심으로 반짝였답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침묵이 어전 회의장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 긴 침묵 속에서 중종 전하께서는 이연 학사를 뚫어지게 바라보셨고 마침내 그의 손을 들어 올리며 단호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명령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논쟁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답니다. 괴수는 미지의 짐승으로 결론 내리겠다. 더 이상의 소문 확산을 막고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조치를 즉각 취하라. 지금 당장 시행해라. 이연 학사,
그대의 지혜와 용기에 짐은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참으로 훌륭한 신하였어요. 궁궐의 모든 관리들은 이연 학사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해라. 여러분, 그 모든 소란스럽고 거센 폭풍우 같은 사건들이 지나간 후에 궁궐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중종 전하께서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명령을 내리신 그 순간부터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강물이 서서히 녹아내리듯 궁궐 전체에는 차분한 안정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조정에서는 불안에 떨고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안심시키는 교지를 세상에 내보냈고요. 그 덕분에 괴수의 소문에 밤잠을 설치고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하던 백성들의 깊은 공포감도 점차 누그러지면서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갔어요. 어둠이 내린 궁궐 처소에는 기름불 밝힌 등잔 아래 한림학사 이현이 고즈넉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그동안 자신이 파헤쳤던 괴수 사건의 모든 전말을 꼼꼼하게 정리하며 후세에 실록으로 기록될 중요한 보고서를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가고 있었답니다. 붓끝에서 떨어지는 먹물이 희고 깨끗한 한지 위에 번져나가면서 그날 밤 궁궐을 뒤흔들었던 혼란과 공포의 흔적들이 조금씩 질서정연한 문장으로 바뀌어가는 중이었어요. 처소 안은 고요했고 가끔씩 밤벌레 우는 소리나 멀리서 들려오는 술락군의 발걸음 소리만이 이현의 집중을 방해하곤 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고 진지했어요. 그는 잠시 붓을 멈추고는 책상 한쪽에 가지런히 쌓여 있던 여러 궁인들의 증언이 담긴 서류 뭉치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각자의 두려움 속에서 그려진 모순되고 혼란스러운 증언들이었죠. 온몸이 털북숭이였어요. 마치 거대한 곰 같았어요. 라고 겁에 질려 말했던 궁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또 어떤 궁인은 비늘이 돋아 있었어요. 번쩍이는 푸른 비늘이요. 마치 뱀 같기도 하고 용 같기도 했어요. 라고 더듬거렸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는 새까만 그림자였어요. 형태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게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라고 마치 악몽을 이야기하듯 흐느끼며 말했었죠. 이현은 이 모순투성이의 기록들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그들의 혼란스러운 표정 하나하나를 떠올려 보았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등잔의 불빛이 그의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고 깊은 생각에 잠긴 그의 눈빛은 더욱 아득해 보였답니다. 그는 종이 뭉치를 품에 안듯 살며시 쥐고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어요. 괴수라는 미지의 존재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쉽게 흐려지고 객관적인 시선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는 생생하게 목격했던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른 것을 인지하고 심지어는 보지 않은 것까지 보았다고 확신하는 인간의 나약한 인지체계에 대해 다시금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완벽한 진술만을 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역사는 승자의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당시의 권력과 분위기에 따라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왜곡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는 서늘한 진실을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괴수의 정체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미스터리가 품고 있던 진짜 본질은 충분히 해소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 정체 모를 괴수는 결국 눈앞에 없는 것을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인간의 불안한 인식과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만들어낸 섬뜩한 환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환영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더 큰 권력을 손에 쥐려는 자들이 만들어낸 지독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했답니다.
이현은 이 모든 복잡한 진실의 층위를 깨닫고 나자 허탈함과 함께 묘한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이현은 한참 동안 붓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을 빼고는 붓을 조심스럽게 먹물 접시 옆에 내려놓았어요. 붓끝이 닿는 소리가 고요한 처소에 작게 울려 퍼졌죠. 그의 시선은 창밖의 어둠 속으로 향했어요. 검푸른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궁궐의 지붕들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인간의 이성이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와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대체 무엇을 진실이라고 믿고 따라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미래의 사람들에게 전달될 역사라는 것이 과연 그 모든 복잡하고 미묘한 진실을 온전하게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들은 차가운 밤공기처럼 그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그의 영혼에 잊을 수 없는 깊은 흔적을 남겼답니다. 이 질문들은 이현이 앞으로 살아갈 동안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닐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조선 궁궐 미스터리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인간의 인식과 우리가 마주하는 진실에 대해 한 번쯤 더 깊이 고민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는 것이 제가 다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더 좋은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 그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